네, 진짜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을 보면 IT주들이 이제 좀 힘받나 싶으면 어제 또 쉬어가고 메타버스 NFT 관련한 종목들은 정말 끝이 없이 갈 것 같더니 최근 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천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그렇죠. 종목들 간의 움직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반도체에서 팔고 메타버스 가시는 분이 있었고 반대로 메타버스 팔고 반도체로 가시는 분이 계셨다고. 이게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막 섞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주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승자인지 나온 거예요, 일단. 근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베팅 이후에 그다음에 사후적인 처리가 중요하겠죠.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릴 때도 두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SK 하이닉스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같이 보여드렸어요. 네.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 전혀 문제 없었고 SK 하이닉스는 이 하락 채널 향해서 벗어난 뭔가 다른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섹터가 그러니까 이제 낙폭 과대 섹터 대표적인 반도체와 그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섹터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그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딱 그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전해졌던 마이크론 소식 요게 결정타였죠. 그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반도체 쪽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면서 나머지 섹터 다 부러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뭐 개인 투자자분은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아마 대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갑자기 월요일부터 세상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왔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팩트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FOMC 회의 이후에 급등이 나오다 조정을 좀 받고 지난주 올라왔던 자리에서 지금은 조금 더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우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재신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의장으로 선임됐던 브레이너드가 좀 더 도비시한 분이니까 혹시 이분을 기대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파월 연준 의장이 하니까 뭐 금리 3번 올리네 만에 이런 컨센이 형성되면서 세게 맞았던 거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 뺨 맞은 거죠. 제대로 뺨을 맞고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 거래소 쪽의 그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전체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거래소 수급 구도를 보시면은 뭐 늘 똑같지만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였는데 지난주부터 외국인 쪽이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게. IT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뭘 샀는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딱 보면은 뭐 5개 중에서 딱 2개죠. 삼성전자 원탑, SK하이닉스 투탑. 그다음에 네 번째 사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사고 있고 나머지는 관심 없다. 외국인은 이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 그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10월부터 흐지부지하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난 한 3개년 2020년, 19년, 18년을 보면 연말 수급이 어땠냐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11월까지는 샀어요. 그때는 끝까지 가져가다가 12월에 그냥 다 때려버리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연들은 좀 특징적인 게 10월부터 이미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먼저 준비했을까요? 겁이 나니까요. 왜냐하면 매 한 3년 동안 보면은 12월에 좀 심하게 해서 개박살 났거든요. 갑자기 물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해왔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코스닥 쪽에 들 사는 거는 뭐 미국 시장 영향도 솔직히 좀 있고 그렇죠. 그쪽에 세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사지도 않던 기관들이 그러니까요. 또 찬물을 확 끼얹는 모습이 나오는데 뭘 많이 팔았나를 딱 보면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기관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이번 주 이틀 동안 네. 카카오 게임즈, LNF, 위메이드, 마인즈랩, RBW, 펄어비스, 컴투스 두 개의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마인즈랩하고 RBW를 빼면은 나머지는 딱 오르죠. 최근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여기 다 때려버린 거예요. 다 부어버렸다. 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반도체 살려면 일로 가야죠. 아. 실제로 그러면 기관들이 이걸 왕창 팔고 뭐 최고 많이 판 게 352억.
컴투스가 178억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시고 뭘 많이 샀나를 딱 보니까 유진테크부터 해서 주성엔지니어링, 소울브레인, 하나마이크론, 원익IPS, 하나머티리얼즈, 서진시스템. 서진 빼고는 다 반도체죠. 네. 다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일단 다 때리고 반도체 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금액을 보시면은 판 것보다 산 게 적어요.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팔 때는 한 300억 판 걸 한 절반 정도를 반도체 쪽으로 싣는 거예요, 지금. 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그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또 뭐 각종 뭐 컨텐츠 등등 급등 나왔잖아요.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기관들이 이 싸움에 들어가기는 좀 버거웠죠. 왜냐하면 실적이 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시총이 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야 엔터주가 좋아. 엔터주 공략하겠어라는데 엔터주를 딱 보면 몇 개 있습니까? 딱 보면 뭐 시총 큰 게 하이브가 시총이 크고 나머지는 쪼그라기 아닙니까? 1조 정도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진짜 작잖아요. 그러니까 왕창 들어가기가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메타버스 NFT 보면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참전하기는 좀 그렇고 손가락만 빨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들 신나게 노는 걸 보고 있다가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여긴 자금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네.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실적이 되고 그리고 뭐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를 찾아보면은 거의 한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뭐 사실 뭐 외국인이 이끌고 있겠지만은 나머지 기관들이 이 반도체 싸움에 참전하느냐.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올라가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것, 그 관련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 종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외국인은 탑 2종목 공략하는 거고 외국인은 뭐 사실 압니까? 반도체 관련 짠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분명히 반도체 관련 나머지 부품, 장비, 소재 쪽에 베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관련주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기관 수급을 제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우리 시장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시장 일봉을 좀 보시면 굉장히 허탈하죠. 흐름을 보면 뭐냐면 그 제가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번은 2,900이 깨지면 아유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3,000포인트 전후에서 옆으로 기는 시나리오, 세 번째는 한 3번 그러니까 한 3,100에서 3,150 가는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거의 2번 시나리오예요. 결국 3,000포인트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수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집니다. ADR 지표가 내려가요. 위쪽에 보시면 그렇죠? 매번 그런 구간인데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또 ADR 지표가 빠지고 있어요.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주 뭐 등등 2차든지 막 그것만 달리다가 지금은 반도체만 달려요. 그러니까 늘 ADR 지표는 빠지고 있다. 체감 지수는 늘 낮은 거예요. 아마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ADR 지표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좀 초보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계속 경쟁감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들에 대한 압축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근데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나 NFT 관련한 종목들을 팔고 이제 IT 네. 쪽으로 지금 판 게 더 많고 사고 있는 건 이제 심어놨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여기서 예.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IT 이제 추가 상승 여력에 굉장히 주요한 키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기관이 팔 때 외국인이 뭐 카카오 게임즈, LNF, 컴투스 매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떤 시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관련주들은 제가 그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 그 예를 들어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외국인이죠. 거의 우리 공매도 금액 중에서 8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중에서는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다. 뭐냐면 그 종목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이 대차장고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공매도로 때리는 금액 그리고 그걸 환매수하는 금액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공매도 관련 금액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 종목이 좋아서 들어가는지 외국인 매매는
그걸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종목들 보시면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 보면은 외국인 매수가 중간중간 잡혀요. 네. 최근 흐름 보면은 기관은 때리는데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걸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이상하잖아요. 기관들은 분명히 때리고 있는데 왜 외국인 이 비싼 가격에 사고 있을까? 그 안에는 분명히 공매도 때렸던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급등 나오니까 환매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걔들은.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수급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는 조금 아닌 느낌도 들지만은 다른 일부 종목군들은 외국인 수급은 최소한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공매도 그렇죠. 이런 그 환매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말씀을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들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제가 대응할까요? 계속 이제 이렇게 관심주를 포트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주고 계속 몇 주째 제가 변화는 주고 있어요. 현금 비중은 제가 한 10에서 30 조금 느리는 방향으로 한 5에서 20이었는데 왜냐하면 ADR 지표가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면은 확률적으로 먹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몇 주 동안 가만히 보시면 제가 뭐 K-팝, 경기 민감, 뭐 성장주 컨텐츠에서 상당히 그동안 많이 갔던 종목에서는 제가 비중의 종목 중에서는 종목을 안 늘린다고 했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몇 주 동안 낙폭 과대주 쪽을 계속 제가 늘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 그런 흐름을 하나씩, 보였잖아요. 하나씩. 그렇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본다 그러면은 많이 갔던 쪽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K-팝, 뭐 SM, 하이브, 그다음에 성장주, 2차전지, 대주전자, 첨보가 있는데 얘들 상당히 지금 고전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SM 좀 밀린 거 빼고 나머지는 고점에서 밀린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강하고 종목마다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SM부터 삼성전자 오늘 새롭게 편입입니다. KB금융 원래 갖고 있던 거고.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 혹시 보이나요? 다 다른 종목들인데 실적입니다. 뭔 실적? 하시겠지만 이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어 SM, 하이브, 대주, 첨보 등등 이런 종목들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상당수 종목들도 최악에서는 벗어난 턴어라운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들은.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절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네. 놓고 보면 이 관련주들의 추세가 끝났다고 보진 않는데 다만 문제는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고 있잖아요. 이익을 좁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중 자체를 그동안 잘 갔던 기업에 대해서 관점은 유지하시되 비중은 조절해 가야 된다. 요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조절해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 우리 아까 제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 카카오, NC, 현대미포, MC넥스, 삼성전자까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요걸 최근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제가 전략으로 가장 말씀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시장의 추세를 절대 거스르지 말자. 요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그동안 많이 갔던 종목 쪽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은 분명한 겁니다. 요 흐름 자체를 절대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갔던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네. 새롭게 올라온 종목 중에 비중을 조금 실어주는 좀 중도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보시면은 미국 시장 오늘 보시면은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반도체라든지 기존 주도주의 싸움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기존 주도를 전량 매도가 아니고 일부 차익 실현 나머지 좀 가져가시고 그 차익 실현 가지고 이거 기관 전략하고 똑같죠? 그 차익 실현 물량 중에 일부를 반도체라든지 낙폭 과대주로 분산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반도체든 기존 주도주도 갈 수 있잖아요.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비중을 더 실어주는 전략. 요게 저는 맞지 않을까. 약간 분산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흐름을 보고 나서 몰아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SM, 하이브, 대주전자재료, 첨보 같은 종목은 그럼요.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2차전지 주가 이렇게 잘 가는데 세금 관련해서 막 급락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똑같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관련주들
아니 많이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씩 차익실현 하면 가면 되죠.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대주나 첨보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뭐 한 5% 빠졌습니까? 아무 뭐 큰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비중 약간 가볍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판돈으로 이제 여기 낙폭 과대주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KB금융도 좋고 KB금융. 삼성전자야 워낙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제가 차트만 잠깐 보고 지나가겠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2번을 커트했던 종목입니다. 8만 원에 다 날렸던 종목이에요. 우리는 8만 원 그때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8만 원 날렸던 종목인데 지금 7만 5천 원이잖아요. 설마 8만 원 보고 편입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네. 목표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지금보다는 좀 더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에 대한 그 센치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게 풀렸어요. 뭐 수급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의 매수의 찌가 뭐겠습니까? 뭘 봐야 될까라고 말씀드릴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외국인. 지난주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 오늘 500만 주, 어제와 아랫게 500만 주씩 들어왔거든요. 찌가 드디어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겠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반도체로 확산되는가 기관이 매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는 그림은 KB금융. 금융주 정말 재미없습니다만은 조금 롱텀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해서 네. 롱텀하게. 왜냐하면 금융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은 경기가 괜찮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조건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롱텀 투자자분들은 뭐 금융주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금융주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금융주, 전기전자 그렇죠. 똑같은 흐름이죠. 어제도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네. 또 금통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 또 움직일 내일이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KB금융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새로 또 추가된 부분도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쪽에서 조금씩 낙폭 과대했던 IT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으로 좀 옮겨가는 또 이런 흐름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